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집에 있다가 라이딩을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오늘도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삼천포 대교 쪽, 뒤에 보이는 게 너무 예쁘죠? 삼천포 대교인데, 여기 사천에 삼천포 대교라고 관광지입니다. 뒤로 보시면 케이블카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천포 대교. 저쪽 넘어가 바로 남인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에는 제가 라이딩 중에 라이딩 토크 여러분에게 좀 조언이나 도움이 될 만한 문구가 있으면 제 나름대로 한번 소개도 드리려고 그 라이딩 중에 운전 중에 한번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소음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외부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노을이 조금 있으면 질 것 같은데 예쁘네요. 근처에 이렇게 바다가 있다는 거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저자는 반지상이고요. 반지하 반지상 좀 그런 게 탁 떠오르긴 하는데 저자는 반지상이고요. 책 제목은 마침내 부자. 경제 경영이나 자기 개발 책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뭐 경제 경영, 자기 개발 분야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좀 원론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경험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좀 보면은 읽기는 쉽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책들보다. 그래서 뭐 하루만 해도 집중해서 읽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좋은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불안을 선택하는 일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만을 선택하는 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 어떤 생각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맞는 말이구나. 제 현재 상황이나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디서나 현재 변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다면 괜찮은데 변하지 않는 불만이고, 근데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는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은 안정적인 걸 찾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직장을 옮긴다든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방금 내용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한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변한다는 거는 발전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앞에 동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요. 사립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공립으로 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 딴 데로 가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조금 발전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또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두려움도 당연히 많지만 결국에는 변화를 주목을 해서 발전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부자의 기준이 요즘에 뭐 5억, 10억, 100억 물어보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10억도 조금 작은 단위, 옛날만큼 그렇게 부자의 의미가 많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저도 10억이 아직 없지만 이 상당 부분 이 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가난한 사람이고 저보다 더 부자고 그 사람이, 그리고 제가 10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또 그 사람이 더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저자는 경제적 시간을 가지고 시간적 자유를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자기 노동을 시간을 팔아서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닌 다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시간적 자유를 또 충분히 가진다면
정말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만족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만족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나온 그 용어이기도 한데 저도 뭐 정확히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대충 저도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가 있죠. 프롤레타리라 하면은 그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산수단이란 게 뭐 사업이거나 토지거나 생산수단의 3요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생산, 노동, 토지, 자본. 예전에는 현대사회에서는 SNS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현대 우리 직장인들은.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그 노동을 파는 건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의 큰 기업의 노동을 파는 건지 작은 기업의 노동을 파는 건지 만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육도 그 노동자로 키우기 위한 교육만 대부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전문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학교 일반적인 획일적인 교육은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 생산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흔히 뭐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라든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리고 또 뭐 펀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사업이라든지 부업으로 인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은 우리는 평생 그런 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공평함과 균형만 우리 사회는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불균형이 존재한다. 불균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은행에서 시중 금리와 월세 간에 그런 불균형이 존재한다. 구축하고 신축, 당연히 신축은 월세가 더 비싸고 구축은 월세가 좀 더 싸죠. 그렇지만은 그 금액이 금리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매매가에 따라서 비례해서 구축이라고 해서 비례해서 신축이라 해서 무조건 뭐 돈이 무한정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일수록 매매가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더 좋죠. 신축으로 올라갈수록 그 매매가만큼 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축이거나 고시원 그런 곳에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용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 금리하고 은행 시중 금리보다 그런 월세가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 소득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데, 근데 이게 또 전부가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 금리하고 월세 차이에서 돈을 벌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뭐 세금도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수리비, 또 공실이 생긴다든지, 또 세입자 연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비용이라든지 아니 심리적으로 그걸 감안한다면은 수익이 난다고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또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또 한 개, 두 개, 하나 정도 있으면은 뭐 10만원, 2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되지만 그런 게 이렇게 20개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책 내용이 그런 월세, 이 저자는 신축이 아니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가졌냐면 그런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 월세를 줘서 오래된 빌라를 저렴하게 매매를 해서 시중 금리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 차익을 이용해서 월 수익을 만드는 그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그 내용뿐만 아니고 좋은 또 다른 교훈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라고 한번 추천 오늘 드리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 또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소와 젖소로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돈을 가지고 황소를 사서 어릴 때 키워가지고 황소를 어느 정도 돼서 시장 가치가 생겼을 때 팔았고 또 한 다른 친구는 젖소를 키워가지고 또 키워서 이제 우유를 매일 짜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또 예상하시듯이 이 황소를 팔아서 이제 비싸게 팔아가지고 한 사람은 매매 차익을 남겼고요. 한 사람은 매일 우유를 짜서 팔지 않고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이렇게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황소를 그렇게 보자면 황소는 자본소득에 해당하고요. 젖소는 우리가 말하는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분, 죄송합니다. 라이더분만 눈이 돌아가네요. 젖소는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수입이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적은 돈보다는 한 번에 좀 큰 돈을 수입을 가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황소를 사서 자본소득을 취하시면 되고요. 또 현금 흐름, 나는 좀 위험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싶다, 매달 안정적으로, 그런 분은 또 젖소를 우유를 짜서 팔 수 있는 그런 생산수단을 만들면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젊을 때는 좀 자본소득,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투자, 그렇게 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자기 돈이 모이게 되면 그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산수단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핑계를 대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 위대한 사람들, 부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요소가 있음에도 행동에 옮겨서 그 생산수단을 쟁취하고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교공원 왔다가 저기가 케이블카 타는 데입니다. 오, 지나가네요. 케이블카 3000포 케이블카 한 번쯤 탈만합니다. 저기 각산 저기도 올라가고 또 바다 건너도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산 정상에도 갔다가 바다도 건넜다 하기 때문에 여기 케이블카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 푸드트럭에도 처음 와보고, 저번에 왔을 때는 푸드트럭이 안 했었거든요. 쉬는 날 하필 지금 여기 음악 분수도 있고 한데 왔다가 이제 라이딩 톡도 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